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혼자 산책하거나 등산하기 겁난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민의 이런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대구시가 도시공원과 하천 산책로에 CCTV를 확대하고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시내 도시공원 609곳에는 모두 1,10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670여 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CCTV 940여 대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천 둔치에도 가로등 900주와 CCTV 22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외면을 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들 더 촘촘하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전반적으로 습도가 높고 하늘빛이 흐립니다. 당분간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인 만큼 작은 우산 하나 계속해서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 수준 전망됩니다. 영주시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생태탐방원과 운영 중인 외국인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한국관광공사의 K컬처 특화상품 공모전 대한민국 10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 신규 유치를 위해 추진한 걸로 전국 각지의 100여 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최종 10개가 선정된 건데요. 소백산 생태탐방원은 소백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생태관광 거점 시설로 영주시가 올해 3월부터 함께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소백산 국립공원 등반,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세상 관람, 또 풍기 인삼을 활용한 체험 행사 등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상반기에 4번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등 참가자의 호응이 잇따르자 시와 탐방원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장마와 수해로 미뤄져서 이번 주 주말부터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소백산 생태탐방원 측은 영주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많지만 외국인들에게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영주시와 협력해 관광 자원을 프로그램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비의 강도도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한낮 기온 28도가 예상되지만 체감 온도는 30도에 달해 덥겠습니다. 오늘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슈퍼 블루문은 큰 보름달인 슈퍼문과 양력 기준 한 달 사이 두 번째 뜬 보름달을 의미하는 블루문을 합친 말인데요. 오늘 이 슈퍼 블루문이 하늘에 떠오르는 가운데 이 슈퍼 블루문 달빛 맞이 행사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슈퍼 블루문 달빛 기행 큰 달 보러 경주 가자인데요. 신라고추대의 대북과 비보이 공연, 사물놀이, 시립합창단 공연이 펼쳐지고요. 선착순 120명을 대상으로 백등 꾸미기와 별자리 바디 페인팅, 천체 관측 등 체험 코너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또 월성해자와 계림, 월정교까지 백등을 들고 가면서 국악 버스킹과 셀프 포토존, 신라복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슈퍼 블루문은 오늘을 놓치면 2037년 14년 뒤에나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7시 30분 경주에서 신라의 밤이 주는 운치를 만끽하시면서 이 둥근 달에 자신이 바라는 희망과 다짐 또 각오 한 번씩 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시간당 1mm 내외의 약한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는 시간당 최대 27.8mm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이번 주말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서에서 북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해상에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어제 맞춤 돌봄 서비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군이 울릉군 가족센터에 위탁해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독거 노인에게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해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데요. 23명의 생활 지원사들이 정성 들여 직접 조리한 밑반찬을 만 65세 이상 맞춤 돌봄 수혜자 중 60명의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나눠드리면서 말벗도 하며 식사에 불편이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울릉군 가족센터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전달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부 확인을 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고, 울릉군은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대구시가 매년 여성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귀감이 되는 여성에게 이 상을 수여하는데요. 올해 20회 수상자로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을 선정했습니다. 내일 시상식을 앞두고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대상 수상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계속해서 서울내기라고 불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야 대구 여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자리 욕심이 많다는 핀잔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들이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이것저것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성과가 조금 있었나 보죠. 네. 인정받게 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힘닿는 데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진짜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네. 한국 로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재,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첫 여성 회장 등 이 총장님 앞에 최초라는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또 부담도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저것 성의껏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탐한 자리도 있었고요. 네. 그 밖에 좀 해보라 그래서 제 능력이 미치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맡은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란 수식어가 붙게 됐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나중에 그 자리를 끝낼 때 마지막 여성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압박도 많았지만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늘 얘기하기에 첫 길을 좀 잘 걸어야 그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잘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압박임과 동시에 저를 격려해 준 또 동기를 불어넣어 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길을 터주신 그런 역할을 해주셨네요. 네. 예전보다 근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여전히 존재합니다. 혹시 총장님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럼요. 경험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일로 사실 실망한 적도 참 많았죠. 특히 10년, 20년 전에는 여성이니까 또 그때는 제가 좀 나이가 어렸으니까 네. 나이가 어리니까 또는 바쁘니까 그리고 주변 인식이 아직은 여성이 되는데 못 따라오니까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로 제게 주어진 자리를 고사하라는 종용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고사를 하라고요? 네네. 그래서 망설인 적도 있었지만 제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일도 있고 네. 또 이거 이쯤에서 조금 물러나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경험으로
끝난 것 같지만 경험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여성들이 그런 경우를 부딪혔을 때 그냥 속으로 사귀지 말고 저는 사귀었어요. 아하. 앞으로 분출하고 네.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대구 여성협의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권익을 증진시키려면 어떤 노력이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다 보니까 아마 사회를 보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만큼 이제 지명도에서나 또는 능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만큼 무르익었으니까 이 자리를 안도하고 안주해야 되겠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주하는 거요? 네,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네. 것 같아서 그런데 여성의 지위라는 게 저도 여태까지 걸어와 봤지만 한 가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해서 또 다른 자리가 주어지고 또 그것과 이 일이 같이 연결되거나 또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융복합적인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가지를 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또 쌓이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떻게 주어질 기회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자격을 좀 갖추고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제 걸어온 길에 또 다른 여성들이 꼭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나눠주고 나로서 끝나지 말고 계속 후배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아량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감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자기 능력도 개발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총장님도 집안일 하십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요. 누군가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손에 물도 안 묻힐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제 말도 하고요. 혹시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는 여기 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요리도 직접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러나 결국 뭐 시간제로 물론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 살림이니까 내가 알아야 그 도움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5시 반 이게 습관이 돼서요.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을 좀 챙기고 직접 챙기십니까? 네네. 네, 사실은 아이들 어렸을 때는 도시락도 다 직접 싸줬어요. 네. 그리고 또 저녁에 되도록이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제 저녁도 같이 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저녁 약속이 좀 잡히는 날이면 일찍 들어가서 준비를 해놓고 나오고 또 주말에는 네. 밑반찬이라든지 뭐 옷가지들 다 간수를 좀 하죠. 특히 제가 김치를 잘 담는데요. 네. 김장 때면 한 10가지 김치를 한 10가지요? 150포기, 네, 150포기, 200포기 담아서 우리 지역에 네. 김치를 잘 못 드시는 혼자 계신 분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나눠 먹고 있습니다. 김치 맛을 저도 한번 맛보고 그러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그 가사 노동과 양육에 있어서 여성에게 여전히 지워진 부담이 크거든요. 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완벽함을 요구받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런 강박관념이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뭔가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혼인과 출산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이와 관련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저는 소위 9세대이기 때문에 바깥일 하면서 집안일 소홀하다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육아나 가사 노동 다 병행을 했죠. 아무리 도와주는 일손이 있어도 구석구석 챙기거나 또는 아이들 이제 학교에 무슨 뭐 부모님 오라 그럴 때 못 가면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애태우는 모습을 또 아이들이 보고요.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자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내가 나고 자라고 그런 이 지역, 이 나라에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 안 있어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을 나를 낳아준 지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앞서서 현실적인 게 너무 어려우니까 부부가 함께 그 일과 또 가사노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뭐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다 갖춰야 되겠죠. 네. 특히 정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만들고 그 정책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눈치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서 이제 저희 같이 원래 시집살이에 오래 한 사람이 또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네. 우리는 힘들었지만 그거를 내 자식들을 풀어주자. 그런 뜻에서 국가와 사회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또 나 자신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줘야지 너무 양적으로 다 해줘.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고 네. 또 출산에 대한 보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큰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또 맡고 계십니다. 네. 학년 인구 감소 또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들 많이 어려운데요. 네. 지역 전문대학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전에는 뭐 학교를 스카이냐 이랬고요. 요즘은 인서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벌 위주의 어떤 사회 인식 거기 덧붙여서 인구 감소가 지방 전문대학을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재정난이 오고요. 또 재정난이 있으니까 제대로 학생들을 잘 키우지 못하고 그것이 국가의 기관 산업들에 대한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이래서 이것들을 이제 타파를 해야 되는데 네. 꼭 학년기 학생들만 이제 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 교육자 또는 유학생들을 이제 넓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대학이라는 것은 건학 이념에 따라서 다 제각기 역할이 다르다. 일반 대학에서 연구와 학문 중심을 한다면 전문 대학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골고루 정부 지원이 좀 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보면 저희가 일반 대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런데 사실 여러 비싼 기자재라든지 뭐 실습 소모품 같은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정부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런 교육부의 권한이 조금 이양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역 산업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일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하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목표 초점을 좀 분명히 하고 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끝으로 네. 앞으로 하고 싶은 뭐 계획이나 또 바람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요. 네. 나이 먹어서 맡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제발 좀 안 맡았으면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에보다 뭐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능력이 자꾸 떨어져 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리 없이 봉사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 네. 그런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시 여성 대상에 선정된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만나봤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지금 비가 약간 그친 것 같긴 합니다.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대구 북구에 생겼습니다. 개관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요. 윤광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8월 운영이 중단된 서변 가합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구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서변 부키랜드인데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층과 놀이시설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 건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재밌는 게 저기 위에는 거미줄이고 그 다음 재밌는 게 저기 방방이에요. 아빠랑 엄마랑 좋아요. 저희 1층은 조장놀이랑 그물놀이, 아뜰리에 공간도 있고요. 여기 소꿉놀이 공간도 있고 그 지하에 층고 높게 되어 있어서 미끄럼틀이 같이 연계되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시면 아이들이 볼풀
놀이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1층과 지하에 같이 쭉 연결되어서 있는 그 긴 미끄럼틀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미끄럼틀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안전요원을 위에 그리고 밑에 내려오는 공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친구 8X자로 하고 내려갈게요. 서변 부키랜드 안에 있는 약 10m 높이의 미끄럼틀입니다. 애기들 안 다치게 이렇게 8X자로 하고 내려가도록 안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료로 이용하는 실내 키즈 카페처럼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네요. 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돼 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부모님들도 만나봤습니다. 지어지기 전부터 계속 보고 뉴스를 보고 언제 이제 오픈하는지 보고 오게 됐어요. 항상 입장해야 되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키즈 카페들도 찾아다녔는데 다 유료고 여기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니까 무료이기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부키 가자고 부키 이러거든요. 빨간색 미끄럼틀이나 뭐 점프하는 것도 다 좋아하고 여기 안에도 블럭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부키랜드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서 북구나 근처에서 엄마들이 많이 찾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집 근처라서 예약해서 왔습니다. 보면 여기 그물놀이 좋아하고요. 여기 이제 공 던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색칠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많이 만족 중입니다. 지금 최근에 벌써 한 2번 왔거든요. 아이도 또 다음에 또 예약해서 오고 싶어 하네요. 지금은 좀 놀이 시설이 좀 한정은 돼 있긴 한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니까 좀 더 쾌적한 것 같긴 해요. 보면 지금 같은 환경으로 좀 관리되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자주 갈 것 같습니다. 블로그 통해서 보고 찾아오게 됐어요. 8살, 9살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 번 와봤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예약해서 오게 됐거든요.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애들 좀 커가지고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리 같은 거나 좀 기물 같은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가까운 데 더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예약이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주말 예약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조금 더 많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3,700여 곳이지만 14세 이하 유소년들은 25만 3천여 명입니다. 이 시설 한 개를 71명이 사용한다는 건데요. 네. 그마저 60%는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놀이시설이 그 유소년 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네. 이런 뜻이네요. 북구의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이제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으니까 다른 구군에서도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목소리로 서변 부키랜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변 부키랜드 운영 담당자 조은영 주무관입니다. 서변 부키랜드는 가동 중단된 서변 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더운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북구청에서 조성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기존 가압장의 구조인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8m 높이 대형 미끄럼틀과 수직미로 그물놀이와 볼풀장을 조성하였고 지상 1층에는 역할놀이, 블록놀이, 조작놀이와 같은 창의놀이가 가능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서변 부키랜드 이용 대상은 36개월부터 8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였고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일 3회차로 1회차는 1시간 30분, 2회차, 3회차는 각각 2시간씩 아동 기준 30명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던 수소시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키랜드에 오셔서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검색창에 서변 부키랜드를 검색하시면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예약 꼭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청도 공영사업 공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긴 상설 소싸움 경기를 위해서 이 청도군이 전액 출자에 만든 지방 공기업인데요. 네. 이 청도 소싸움 경기장 개장 이래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난해 사장에게 특혜성 특별 성과금 지급 계약서를 새로 쓴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청도 공영사업 공사에 대한 얘기고, 근데 매년 적자인데 사장에게 특별 성과금 지급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청도 공영사업 공사는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개장한 이래로 지난 10년간 이 합계 매출 적자, 즉 영업 손실 규모가 35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입니다. 네. 이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 통합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21년 2월에 취임한 박진우 청도 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에 청도 군수와 경영성과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 새로 쓴 계약서에는 특별 성과금 조항이 추가로 신설이 됐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경영평가나 경영목표 이행 성과 인센티브, 평가급과 별개로 공사에 특별한 성과를 내면 이 사장과 청도군수의 특별 계약에 따라 성과금 지급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예. 이 성과는 전년 대비 매출 총량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출 총량이 증가하면 증가액의 5%가 특별 성과금으로 사장에게 책정이 되는 식입니다. 사장에게 특별 성과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거죠? 이게 없었는데. 네, 기존엔 없던 조항인 없었는데 거죠. 신설했다는 건데 어쨌든 매출 총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늘어나야 이제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 소싸움 경기장 운영에 좌우되는 매출 총량이 2022년 이후로부터 늘어날 게 자명한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입니다. 이 소싸움이 열리지 못했으니까 그동안은요. 네, 2020년, 2021년은 이 매출이 줄어들었던 거죠. 이 공사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99억, 2019년 293억 원에서 이 매출 총량이 2020년엔 277억, 2021년에 257억으로 줄었고요. 근데 2022년에는 300억까지 늘었습니다. 예. 물론 이 매출 총량의 상한 금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에 매출 총량이 43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억 원이 넘는 특별 성과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 만약 상한선인 50억 원까지 증가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이 특별 성과금을 사장이 수령 가능합니다. 예. 이 또 흑자 경영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당기 순이익의 2%를 특별 성과금으로 책정한다, 이런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당기 순이익은 매출 적자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보조금 수익만 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손실이 났던 당기 순이익이 2022년에 그러니까 지난해 13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이 특별 성과금은 2,600만 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해마다 손실이 나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거는 군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청도군에서 보조하는 그런 금액 말씀인가요? 네, 청도군에서? 맞습니다. 네, 이 지난해 공사가 자체 사업에 따른 영업 손실이 33억 원에 달했는데 청도군이 4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흑자 전환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군 지원금이 3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기 순이익은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면. 그렇죠. 그 당기 순이익의 2%를 또 특별 성과금으로, 이것도 이번에 새로 조항을 네, 만든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 계약서 내용이 수정됐다면서요? 네, 지난 27일에 이 문제 제기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 박진우 사장과 청도군수 사이에 새롭게 이 사장 경영평가 계약서가 게시가 됐는데요. 뭔가 바뀌었나요? 일부 조항이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됐는데 다만 이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도 이 박 사장은 청도 공영사업공사로부터 적어도 2억 5천만 원의 성과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청도군과 공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우선 취재를 들어가 보니 공사 담당자와 청도군수 모두 이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매출 총액과 매출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고 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시점이나 추경 편성 등 구체적인 상황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계약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이 계약을 했을까요? 특히 청도군에서는 이 청도 공영사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난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계약 당시를 정확하게 아는 실무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관련 기사가 나간 후에 청도군은 이 논란이 된 특별 성과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박진우 사장 본인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밝혀지고서 청도군 내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성곤 청도군 의원은 일반적인 경영평가 계약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는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난 계약서라는 지적이고요. 군민들이 납득 가능하도록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성과를 내달라고 계약을 한 거니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거죠. 또 최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연이어 마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하 등급입니다. 이 박성곤 의원은 오히려 해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별 성과금을 지급받게 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우 사장의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박진우 사장이 이 공사 사장에 취임을 한 거는 2021년 2월이고요. 그리고 김하수 청도군수가 취임한 건 2022년 7월입니다. 예. 이 박 사장이 김군수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측근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 박진우 사장 이력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신협을 통해서 금융권에 발을 들였고 1999년에 신협 중앙회장에 선출됐는데 개인 비리나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진해서 물러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서 횡령 문제가 드러나 처벌을 받았고 2008년에 사면으로 특별복권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김관용 경북도지사 시절에는 경북도에서 경상북도 새마을회장,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 그리고 경상북도 사회경제 일자리 특보 등을 거쳤고 2018년에 경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임용이 됐습니다. 다만 이때도 2021년에 인사전횡 문제가 불거져서 경상북도로부터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예. 직후에 이 청도 공영사업공사 사장에 임명이 된 거고요. 이 최근인데 지난주죠. 25일에 이 대구시가 이런 박진우 사장을 대구 신용보증재단 새 이사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대구은행 출신들이 맡았던 자리인데요. 예. 이 박 사장은 대구은행 출신이 아닌데다 은행권 출신도 아니어서 이 박진우 사장이 내정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시의 대구 신용보증재단 새 이사장에 내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박진우 사장은 지금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자리에서는 물러난 건가요? 이 박 내정자죠. 이제 박 내정자는 지난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 내정자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은 점 등 때문에 예. 이 성과금을 지급을 받고 나가는 게 정당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요. 사실 오히려 경영평가 계약서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르면 해임 등으로 오히려 부실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특별 성과금을 가져간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누가 봐도요. 네, 이 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이 마등급을 3년 연속 받았는데요. 이 3년 중에 2년은 이 박 사장 임기인 2021년과 2022년입니다. 이 지난 20일에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거고요. 이 가에서 막까지 평가 등급이 나뉘는데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등급입니다. 예. 이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요. 또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해 연봉이 5에서 10% 삭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사장은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특별 성과금을 받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기 2년 동안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경영 실적 평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박진우 사장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인가요? 이사장에 지금 내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했을까요? 입장을 밝혔나요? 대구시는요? 네, 취재를 해보니 22일에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박 사장과 또 한국은행 출신 다른 후보를 최종 2인으로 정해서 대구시에 보고를 했고요. 네. 이 최종 결정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게 되는데 대구시가 25일 오후에 이 후보를 확정해서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 박 사장이 최종 후보가 됐고 이 새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입니다. 이 대구시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박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 대구시 관계자는 이 박 사장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 이 대구시도 여러 이슈들이 있다는 건 파악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해당 기관의 입장 그리고 본인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걸 취재하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김보영 기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군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네. 이 청도군 재정 자립도가 8%인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애초에 좀 무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난 10년간 영업 손실이 약 350억 원인 사실상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네. 이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서 매년 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청도 소싸움을 두고도 동물 학대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왔는데 그와 별개로 공사라는 기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렇죠. 이 사업 주체들의 문제가 쌓이면서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돈 먹는 하마로 유지를 하느냐 사업을 포기하느냐 이 결단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이 동시에 다음 달 2일부터 이 대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될 박진우 사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한 성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까요? 123년 전에 1900년 9월 2일에 현진건 소설가가 태어났는데요. 이 현진건 소설가는 대구가 낳은 뛰어난 민족문학가죠. 그래서 오늘 현진건, 그의 친구인 이상화 그리고 이육사 선생 등 대구를 대표하는 문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대구의 근현대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네, 현진건 작가 하면 운수 좋은 날, 빈처, 비사감과 러브레터, 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그런 명작들로 유명한 소설가인데 대구 출신인 걸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상화 시인은 시내 계산동에 상화 고택이 있어서 많이 방문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달성토성에 가면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1948년에 세워진 최초의 시비가 상화 시비가 있고요. 묘소도 달서구 대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도 또 서문로 쪽에 있고요. 네. 근데 현진건은 그에 견주면 이제 생가, 고택, 묘소 아무것도 없고요. 아, 남은 게 없나요? 예, 눈으로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것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잊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진건이 대구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까지 잊어버리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현진건은 단순한 그냥 소설가,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로 국가가 인정하는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청과 민간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 독립유공자라는 점에서 현진건 선생은 다른 문인들과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정신사를 상징하는 그런 작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죠. 예, 일단 국가 보훈처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현진건을 독립유공자로 이제 인정한
공로가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째는 일장기 말소 의거 관련입니다. 이제 일장기 말소 의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1936년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에 가서 대회 신기록으로 마라톤 우승을 차지하죠. 이때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송기정 선수의 옷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요거에 보통 이제 한 번으로 하는데 사실 두 번이에요. 8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일장기 말소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현진건 선생이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서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의거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장기 말소 의거 날을 뭐 기념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좀 보기 어렵고 해서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새삼 생각날 정도죠. 그러면 현진건 선생이 그때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있었으니까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책임지고 이제 일을 그렇게 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는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신문사에 쫓겨나고 그렇게 됐죠. 분명히 이제 옷에는 있었는데, 사진은 있었는데 없었는데. 그렇죠. 예. 야, 정말 대단하신 일이네요. 국가보훈처가 현진건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그럼 두 번째 업적은 뭔가요? 두 번째 업적은 이제 흑치상지 등 장편 소설을 써서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북돋웠다 하는 점이죠. 흑지상지 말고도 다른 장편 적도도 그렇고 또 무영탑도 민족문학 계열 작품이고요. 네. 흔히 많이 알려진 단편 중에 고향, 술곤하는 사회도 그렇고 운수 좋은 날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일제로부터 수탈당하고 있다는 걸 잘 말해주고 있죠. 어렸을 때 이 작품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지금 봐도 100년 전인데 지금 봐도 지금 수준 이상 가는 훌륭한 작품이죠. 예. 다행은 현진건 선생의 소설들을 아직도 우리들이 많이 읽고 있다는 점, 그거 다행이죠. 예, 현진건 선생의 고향이 대구라는 점, 그렇죠. 예,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에도 이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쓴 이상화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구가요? 그렇습니다. 이상화 시인 역시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를 발표한 게 1926년인데 그해 6월 개벽에 발표됐거든요. 그걸 보고 당진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감동한 나머지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해 흥구공원에서 1932년에 일본군 육군 대장을 처단을 하죠. 그때 중국 지도자 장개석이 중국군 100만 명이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감동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요? 예, 그래서 시 한 편이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대구하면 이육사 시인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육사 시인은 대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기 이후에 줄곧 대구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대구 사람으로 또 평가를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17세부터 안동에서 태어나서 17세부터 대구에서 살게 되는데 감옥을 17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육사 하면 시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소속이 의열단인데 의열단하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튼 이육사를 따라갈 만한 참 대단한 선비 시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의열단 평가에 대해서도 역사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뭐라고 발언을 하는 게 옳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육사 시인도 의열단의 열렬 단원이었지만 광야나 청포도 같은 시는 공산주의적 인식과는 거리가 좀 먼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 서정적이고 또 광야는 힘차고 그렇죠. 뭐 아무튼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독립 이후에 월북하는 바람에 그런 이미지가 덮어서 쓰여졌는데 이제 의열단 자체는 공산당은 아니고 전공자들은 김원봉도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민족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그 밀양에 가면 의열단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걸 봐도 공산주의자로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는
100년 정도는 지나야 제대로 좀 내릴 수 있다고 하나 보네요.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생존해 있을 때에는 객관적 평가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는 또 남북 분단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특수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남북과 연결해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대구에서 있죠. 유명한 동화 작가 김성도 선생이 크게 현장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김성도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이제 어린 음악 대회 있잖아요. 그것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네. 동화 작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안데르센 동화집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을 했죠. 번역을 예. 했군요. 그리고 김성도 선생 본인 또 뛰어난 동화를 남겼는데 대포와 꽃이 같은 것은 이제 남북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네. 1980년에 대한민국 아동문학상도 수상했는데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일의 작품을 쓰면 우리나라는 좀 양쪽 진영에서 좀 모질게 일해야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포와 꽃이가 교과서에 실렸다거나 아니면 시내에 김성도 문학배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찾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대구를 대표할 만한 문학가를 통해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분 또 누가 계실까요? 김성도 선생하고 같은 반에서 개성학교를 다닌 김동리가 있습니다. 김동리 선생은 모녀도로 유명한데 흥남철수라고 하는 소설도 있어요. 네. 그것은 1950년 12월에 중공군이 밀려오는 바람에 철수하게 되는 그 광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소설을 읽으면은 6.25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대구를 대표하는 문인들의 삶과 역사 이 밖에도 뭐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박목월 시인도 또 대구와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박목월 시인도 개성학교 출신이죠. 알겠습니다. 뭐 아직도 더 소개해 드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와 관련 있는 문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 대구 문인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마지막인 오늘 올해 가장 큰 둥근 달인 슈퍼문이 뜹니다. 슈퍼문은 지구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도는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시기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평소보다 무려 2만 킬로미터가량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 7시 29분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슈퍼블루문은 매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2037년, 14년 뒤에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1일 대구 온라인 학교가 개교합니다. 대구 온라인 학교는 전국 최초로 소속 학생 없이 일반 학교의 희망 학생들을 위탁받아 실시간으로 원격 수업 중심의 시간제 수업을 운영하는데요. 소속 학생은 없지만 교실과 교사를 갖추고 개별 학교에서는 개설이 어려운 수강 과목을 개설해 학점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는 달성고등학교 내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총 710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갖췄는데요. 원격 수업을 중심으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제 등교 활동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대구 온라인 학교 새로운 미래형 교육을 이끌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가을철 꽃구경하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경북 청송군의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9월 1일 공식 개장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단지로 유명한 이곳은 지난해 2달 동안 15만 명이 방문했는데요. 올해는 주말마다 음악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료로 개방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합니다. 올가을 형형색색 아름다운 가을꽃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청년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데요. 특히 올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에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9월 22일까지고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2호선 경대병원역에 휴 작은 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경대병원역 안에 있던 행복문고를 북카페 형태로 재단장했는데요. 기존 도서와 국채보상운동기념 도서관의 기증으로 총 770여 권의 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도시철도 운영 시간인 오전 5시 반부터 자정까지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73권 이내 15일 동안 자율대출 반납이 가능하니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30에서 100mm, 남부 동해안은 120mm 이상, 북부 동해안은 10에서 60mm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연일 비가 계속되면서 빗길 교통사고와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대구, 경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월 3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